입문자용 망원경으로는 어떤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이러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측지에서 놀러온 일반 분들이 하는 질문, 패스트5 설명 동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의에 대한 미드나잇의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최대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베스트5를 말씀하셨지만 저 미드나잇 여러 편에 걸쳐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길어지면 노잼이니까요. 자, 그러면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 베스트3 제1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혹 관측을 하러 나가게 되면 천체관측 취미에 갓 발을 들이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입문용으로 망원경을 사려면 얼마짜리를 사야 해요? 그냥 가볍게 동네에서 달 관측 정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1-20만원짜리 저렴한 망원경을 사셔도 충분히 달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이 망원경으로도 크레이터, 바다 등 다양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들도 볼 수는 있지만 구경이 작고 망원경의 움직임이나 광학적 성능이 낮기 때문에 디테일한 관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사실 거면 좀 더 총알을 충전해서 가격이 좀 나가지만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얼마 정도 되어야 만족할 만한 망원경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선의 기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입니다. 분명 부담이 밀려오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천체관측이란 냉혹한 세계에선 저 정도면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근데 왜 미드나잇은 저 정도 가격대의 망원경을 사라고 추천을 하는 걸까요? 가격이 오른 만큼 망원경의 구경이 커지고 광학적 성능도 올라갈 뿐더러 망원경의 움직임도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자동 추적 시스템인 고투 기능을 갖춘 망원경이 이 가격대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망원경 구매가 갈리게 되는데 손맛을 느끼면서 별을 보고 싶으시다면 일반적인 수동 망원경을 구매하시고 원하는 대상을 편안하게 관측하고 싶으시면 고투 망원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별쟁이를 꿈꾸는 저 미드나잇은 안시관측 유저입니다. 굴절, 반사, 복합광학계, 돕소니안 등 다양한 망원경을 써본 별쟁이의 생각으로 만약 누군가가 한시관측으로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망원경을 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차가 있다면 돕소니안, 차가 없다면 고투 굴절 망원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차가 있으면 달, 행성뿐만 아니라 성운, 성단, 은하 등의 딥스카이를 관측할 수 있는 구경이 커다란 돕소니안을 사시는 것이 좋고, 차가 없는 분이라면 제가 일전에 언박싱을 한 배기SLT와 같은 작지만 실속 있는 고투 굴절 망원경을 구매하셔서 별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돕소니안에 비해 구경이 작아 딥스카이 관측이 살짝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80만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과 기동성과 휴대성을 기반으로 어디서든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구경 고투 굴절 망원경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시관측의 예입니다. 만약 천체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물론 고투 기능을 갖춘 60만원대의 망원경으로도 천체 촬영을 하실 수 있지만 멋진 결과물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체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망원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를 제외하더라도 망원경, 고투가대, 파워뱅크 등 기본적인 세트만 구성해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천체 촬영을 하시려면 예산 책정을 잘 하신 후에 장비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원경을 보면 어디까지 보여요? 이 질문 역시 많이 받습니다. 과연 망원경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의 천체가 보일까요? 수많은 별과 이름 모를 은하들과 성운, 성단들이 즐비한 광활한 우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의 취지에 어긋나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관측 대상의 이름으로 얼마나 먼 거리에 천체까지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은하가 아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솜브레로 은하 등과 같은 외부 은하들을 망원경을 통해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임드 은하들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는 이름 모를 외부 은하들의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10인치 돕소니안보다 훨씬 더 구경이 큰 망원경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즉 망원경의 구경이 커질수록 더 멀리 있는 대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소구경의 망원경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상을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구경의 크기가 아니어도 관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지, 구름은 없는지, 대기의 흐름이 잔잔한지, 달이 떠 있는지 등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구경이 크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이던 것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장비빨뿐만 아니라 날씨빨도 좋아야 더 나은 천체 관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망원경으로 보면 얼마나 크게 보여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크게 보인다라는 개념은 망원경보다 아이피스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흔히들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천체들이 더 크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커질수록 대상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망원경의 크기, 즉 구경이 커질수록 우주 저 멀리에서 오는 미약한 빛을 열심히 담아낼 수 있는 집광력이 커지게 됩니다. 집광력이 커질수록 먼 거리에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천체의 거리가 멀수록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길고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집광력이 우수할수록 그만큼 멀리서 오는 미약한 천체의 빛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2mm 구경의 망원경에서 볼 수 없었던 외부 은하를 10인치 구경의 망원경에서는 그 형태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집광력은 분해능이라 해서 대상을 세세하게 분해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즉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능력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기는 능력치인데요. 대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아이피스입니다. 아이피스는 보통 미리수를 통해 고배율인지 저배율인지를 구분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대상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고배율 아이피스, 숫자가 커질수록 작지만 넓게 볼 수 있는 저배율 아이피스입니다. 각각의 아이피스의 배율에 의해 대상이 크게 보일지 작게 보일지가 결정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망원경이 커질수록 디테일이 살아나고 아이피스의 배율에 따라 관측 대상의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천체 관측에 갓 입문하셨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다양한 질문 중 3가지를 뽑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영상이 길어지면 노잼이 될 수 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궁금증 시리즈 제 2탄으로 여러분께 기필코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은 질문이나 이외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잇이 댓글 답변 혹은 궁금증 시리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성원, 응원, 선풀, 좋아요, 구독, 알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